이날 우리의 전체적인 전반전 포진이 실제로 어떠했나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기성용 선수를 이날 원맨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빌드업을 좀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을 노리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구자철 남태희 선수로 하여금 더 우즈베키스탄을 초반부터 좀 밀어붙일 것을 슈틸케 감독은 아마 의도를 했던 포메이션 같은데, 이제 문제는 특히 경기 초반부에 기성용 선수와 나머지 미드필더들 간의 간격이 정말 넓었어요. 횡 간격도 그렇지. 네, 아까 전술판에서 말씀해 주신 거. 이쪽으로 다가 있잖아요. 벌써 이미 하프라인. 지금 볼이 이쪽 위치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이렇게 포진이 되는 거죠. 볼이 지금 볼과 이제 상대 선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의 어떤 컴팩트한 간격, 그리고 볼 없는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공간으로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뭐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 포진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기성용 선수는 이날 사실 센터백들 사이 공간으로까지 내려와 주면서 빌드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 조금 전 상황보다도 지금 더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적인 상황, 또 횡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죽어 있거든요. 일로 빨리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전환조차 되지 않죠. 왜? 패스 횟수도 많고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약간씩 떨어지고. 왼쪽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두 명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을 연결시킬 곳이 사실은 지금은 누군가 이 공간으로 좀 올라서 주거나 내려와 주면서 사실 이 공간으로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공격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이쪽 측면에는 또 두 명의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전술적으로 기본이 되려면 지금 여기서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가 기본적인 트라이앵글 형태는 갖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종적인 간격, 횡적인 간격이 몸통 수비,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통 수비를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빌드업을 하기가 힘든 그러한 조건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이 그런데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이제 어려운 공간에 동료가 나오면서 이제 볼을 그렇죠.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제일 힘든 공간에 있던 선수가 그러면은 나왔죠. 이제 여기 지금 3명 아닙니까? 이제 박주호 선수가 지금 이정엽 선수 쪽을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는 좋은 공격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에워싸. 네, 네 4명이었었어요. 명이나. 네,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으로 일단 오른쪽으로 돌리는 데까지는 또 성공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원터치 플레이가 잘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창수 선수의 터치가 또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지동원 선수도 결국 뒤쪽으로 돌리고 말죠. 전환이 지금도 전환은 빠른 편이었는데 조금 뒤로 가버렸죠. 점유율은 확실히 우리가 높대요. 그렇죠. 77대 23.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우리의 이날 경기에서의 전반전 포진은 우즈벡의 체력도 많이 소진시키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느끼는 이 점유율이 실례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공격 횟수는 적죠. 이것은 마치 리그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 팀이 한 3대 0이나 4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다음 경기에 체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상황. 70분부터 이 팀은 지고 있어요. 지는 게 거의 확정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점유율을 돌리는 그런 축구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런 전반전, 적극성을 떼야 되는 전반전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 부담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골을 두 골을 터뜨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체력적 결국 부하도 한국에게 나중에는 이제 많이 가중이 됐을 공산이 컸던 경기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다시 뒤쪽으로 돌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김창수 선수의 지금 또 패스 미스가 터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김창수 선수와 또 장지현 위원 이야기대로 볼 받아주려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 상황은 패스가 나가더라도 우즈벡 입장에서 패스의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커팅하고 나올 수가 있는 여유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효율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또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볼은 계속 갖고 있어요. 우즈벡 선수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면서 아까 장지현 위원이 설명하신 이제 몸통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스를 하는데요.
짧은 패스로 해서 들어간 장면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한 번에 미드필드 생략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는 역시 또 우즈벡에게 갖다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점하기 전까지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볼 때는 비효율적인 점유율 축구예요. 그게 공격 횟수는 아주 적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축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르셀로나가 점유를 많이 하지만 답답하게 골을 좀 못 넣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설사 골을 못 넣더라도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점유율이 높은 경우가 많죠. 거기까지는 뭐 이른바 땅 따먹기식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상대의 이제 뭐 철벽 방어라든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골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처럼 낮은 지역에서 계속 횡패스, 백패스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높은 점유율이라 하더라도 역시 또 차이가 있는 상황을 이 한국의 전반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골키퍼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주호 선수가 공격적인 가담이 전반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후반전에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서의 아주 천금 같은 어시스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전 상황만 놓고 보자면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와의 콤비네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손흥민 선수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이제 왼쪽 측면에 문제가 있었고요. 오른쪽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터치 불안이라든가 패스 미스 같은 게 또 많이 나왔던 지역이고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뭐 계속 이야기되었던 풀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이날 전반전에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뒤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이제 안 준 것에 대해서 약간 사인을 보내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뒤를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방 컨트롤보다는 이날은 우리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후방 컨트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기희 선수에게 왔는데요. 자, 다시 또 뒤로 돌리고 뭔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볼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서 약간 변한 것이 이제 33분쯤 되고 우리가 사실은 이때는 이미 한 골을 실점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기성용 선수 이외에 구자철 선수가 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4-1-4-1보다는 약간 4-2-3-1과도 같은 변화가 후반전에는 좀 더 확연히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미 이제 구자철 선수가 문제를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빌드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동원 선수와의 거리가 좀 멀면서 패스 미스가 됐고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이 나올 때도 위협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오히려 우즈벡의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전이 전혀 뭐 우리가 의도했던 축구와는 이제 상반되게 안 좋게 흘러갔었는데 결정적으로 실점도 했죠. 네,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뒤로 돌립니다. 기성용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센터백 라인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창수 선수의 터치 미스가 일단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실점까지 이어진 시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뒤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실점 장면을 처음부터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터치 미스가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수들은 다 이제 공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네, 쏠려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의 스로우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장지현 위원 이야기대로 일단은 우리가 선수들 전체가 이쪽 측면보다는 이쪽 측면 오른쪽 측면 쪽에 지금은 일단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저 그림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이제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 이 그림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세 선수가 이제 별로 이제 경기에 관여되지 못한 채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선수들과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선수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이 아까 처음에 개론적인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티키타카 점유율을 뭐 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치명적인 상황에서 과연 우즈베키스탄 선수들보다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 적이 있는지를 그렇죠.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치명적인 상황에서는.